자, 오늘 상응로그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먼저 상응로그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 좀 한번 해봅시다. 상응로그. 상응로그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어떠한 양의 실수 x가 있습니다. 양의 실수 x가 있으면은 x를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겁니다. 이때 a의 범위는 1 이상 10 미만 이렇게 할 거고요. l은 정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x는 뭐가 되냐?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이 되는데 얘는 로그 성질을 쓰면은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인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n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n 플러스 로그 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 이 로그 a의 범위가 뭐예요? 로그 a의 범위가 1 이상 10 미만이기 때문에 로그 a는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정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로그 a가 곧 뭐가 되는 거야? 이 로그 a가 로그 x의 소수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이 이제 로그 x의 정수분이 되는 거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옛날에는 이제 소수 부분을 이제 가수라고 부르고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은 가수나 지표라는 용어가 나온다면 상응로그의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소수 부분의 출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소수 부분은 얘를 x를 a 곱하기 10의 n제곱꼴로 표현했을 때 이 로그 a 값이 소수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정수 부분은 이때 10의 지수에 해당하는 n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314라는 숫자가 있어요. 314. 그럼 314는 3.14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수 부분이 한 자리가 되도록 어떠한 만든 양의 실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채버리면 로그 314를 생각했을 때 로그 314의 소수 부분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로그 314의 소수 부분은 로그 3.14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00314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얘도 똑같은 형태로 표현하시면은 얘는 3.14에다가 10의 몇 제곱을 해야 되니? 소수점이 앞으로 몇 개 가야 돼? 하나, 둘, 세 개 가려면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시면 되겠지. 그지? 그럼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0.00314의 소수 부분은 얼마? 로그 3.14 그리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상응로그를 취했을 때 이 소수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랑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진수의 숫자의 배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숫자의 배열. 그치? 그리고 이 정수 부분은 뭐랑 관계가 있어? 여기에 있는 이 지수랑 관계가 있는데 이 지수는 결과적으로 3.14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이 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한 건데 얘는 자리수랑 관계가 있겠지. 얘가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데 자 10의 제곱을 곱하면 소수점의 뒤로 두 칸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정수분이 2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정수 부분이 세 자리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는 3.14 정수분이 한 자리인 놈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하시면 소수점이 앞으로 세 칸을 움직여요. 그쵸? 그러면 얘가 정수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 상응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얘의 정수 부분 얘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위하는 숫자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만약에요, n이 0 이상이 나왔어요. 정수 부분이 0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뭘 알 수 있어? 이 진수에 해당하는 이거의 상로그의 정수 부분 n에 대해서, 오케이? n이 만약 0 이상이 나오면 이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 무슨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어? 아니지. 봐봐. 여기서 정수분이 한 자리인 거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했다고. 그러면 한 자리에다가 소수점이 뒤로 몇 칸이 더 움직이잖아. 얘는 10의 제곱을 곱하니까 소수점이 뒤로 두 칸 더 움직인다고. 그럼 정수분이 몇 자리가 돼? 세 자리가 되잖아. 이 정수분과 이 진수의 정수분의 자릿수랑 관계를 생각하시면은 이거 정수분 2면 얘는 정수분의 자릿수가 세 자리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n이 0 이상이면 x의 정수 부분이 몇 자리? n 플러스 1자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지?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n이 0보다 작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 거죠. n이 음수다 라고 한다면은 정수점이 한 자리인 수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 그러면 소수점이 앞으로 3칸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타나나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상위로그의 정수가 정수분이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 숫자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지? n이 만약에 음의 정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x는 소수점 아래 마이너스 n자리라고 쓸게요. 수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수 부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x를 구했더니 로그 x가 3.1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3.14. 오케이?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0.14인데 소수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소수 부분은 0.14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로그 2가 얼마냐면 0.3010이야. 로그 2 0.3010보다는 작아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보다 또 크냐면 로그 1 0보다는 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소수분의 출처가 뭐였어? 소수분의 출처가 이 x라는 놈을 a 곱하기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했을 때 로그 a 값이잖아. 이게 여기서 로그 a에 해당하는 놈 아니겠어? 로그 a에 해당하는 놈? 그러면 a는 어떤 놈이겠어? 로그 a가 로그 1과 로그 2 사이니까 a는 1과 2 사이겠지. 그럼 따라서 a는 어떻게 생긴 놈이야? a는 1. 얼마 이렇게 생긴 놈 아니겠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소수 부분이 로그 1과 로그 2 사이면 이 x라는 놈은 최고 자리 숫자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라는 놈이 1000하고 2000 사이에 있어. 그럼 x는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겠어? 최고 자리 숫자가 1겠지. 그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x는 최고 자리 숫자가 1인 어떠한 놈일 거라고. 그지? 근데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x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 로그 2 더하기 3이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1000이니까. 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로그 취하면은 3이 되겠지. 맞아?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지금 얼마인 거야? 로그 x는 3. 얼마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로그 x는 3. 얼마 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 소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거의 소수 부분은 어떤 놈이냐면 0하고 로그 2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얘가 3에다가 로그 2 더한 건데 얘가 0.3010인데 이거의 소수 부분은 0과 0.3010 사이에 있다는 걸 알잖아.
로그 1과 로그 2 사이에 있다는 걸 아니까는 따라서 x는 최고 자리 숫자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거든. 그럼 정리하시면은 만약에 로그 a가요. k가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k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만약에 로그 a가 로그 k보다 크거나 같고 로그 k 플러스 1보다 작아. 그럼 a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a는 k.점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지? 로그 a가 로그 k하고 로그 k 플러스 1 사이라고 하는 것은 a가 k.점 얼마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한 자리 자연수 k에 대해서. 그지? 그럼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a는 최고 자릿수가 k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x 역시도 최고 자릿수가 k가 되겠죠. a는 어차피 x를 그죠? 정수분이 한 자리가 되도록 나타내는 놈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게 로그 a가 로그 x의 소수 부분이잖아.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로그 k와 로그 k 플러스 1 사이에 오는 상황이야. 한 자리 장수 k에 대해서. 그러면 x는 최고 자리 숫자가 k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자, 요것도 한번 추가적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fx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gx를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첫 번째 f10x랑 fx랑 무슨 관계겠냐라는 거예요. f10x랑 fx랑 로그 x의 정수분과 로그 10x의 정수분하고 무슨 관계냐. 로그 x의 정수부분은 뭐랑 관계가 있다? 로그 x의 정수부분은 x의 자릿수랑 관계가 있잖아. 이거는 로그 10x의 정수부분과 로그 x의 정수부분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라고. 그죠? 얘는 더하기 1이 되겠지. 10x는 자릿수가 x보다 자릿수가 한 자리 올라가니까. 그치? 그냥 식으로 봐도 얘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고 얘는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인데 로그 10x는 뭐랑 똑같아? 로그 x에다가 1 더한 거랑 똑같잖아. 로그 10. 그러니까 당연히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에다가 1을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fx에다가 뭘 더한 거랑 똑같겠어? n을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일반화 시켜버리면. g10x는 gx랑 무슨 관계가 있어? 같겠지. 그지? 로그 314의 소수 부분과 로그 3140의 소수 부분을 생각해봐. 둘 다 얼마야? 로그 314의 소수 부분은 로그 3.14. 그지? 로그 314의 소수 부분은 로그 3.14. 그지? 로그 3140의 소수 부분도 로그 3.14. 로그 0.00314의 소수 부분도 0.314. 로그 3.14. 맞지? 다 똑같잖아. 그 10의 거듭 제곱을 해도 어차피 숫자의 그죠? 배열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얘는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일반화 쓰시면 여기 10의 n제곱 곱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fx랑 gx랑 더하면 뭐예요? 얘 더하면 이게 로그 x죠. 자, 뭐 추가적인 얘기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상응로그의 첫 번째 활용입니다. 상응로그는 어떠한
지수 형태의 복잡한 수의 근사치를 알고 싶은 거야. 만약에 2의 100제곱을 알고 싶어. 2의 100제곱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잖아. 그지? 그럼 2의 100제곱이라는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 나는 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지. 또는 2분의 1, 만약에 2분의 1의 10제곱 같은 걸 생각해, 2분의 1 10제곱은 좀 그렇잖아. 2분의 1의 100제곱. 2분의 1의 100제곱 같은 거는 굉장히 작은 수겠지. 2분의 1 계속 곱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수 건데, 그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거라고. 걔의 근사값 정도라도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수 형태의 어떤 복잡한 수의 근사가치를 알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상응록을 이용해서 이제 그 근사값을 알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A의 5제곱이 10이고 B의 8제곱이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놈은 내가 10의 5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B는 10의 8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N이라는 놈은 뭐가 되겠어? N이라는 놈은 A의 7제곱 곱하기 B의 9제곱이니까 여기다 7제곱하면 뭐예요? 10의 5분의 7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9제곱 하시면은 10의 8분의 9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10의 5분의 7제곱, 5분의 7 더하기 8분의 9제곱이 되고요. 통분해볼까? 40분의 얼마냐? 얼마? 얘가 8, 7에 56 더하기 45 하니까 100일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숫자 10의 40분의 101제곱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아. 이 근사치를 알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거죠. 로그를 취해보시면 로그 n은 뭐예요? 로그 10의 40분의 100일 하면은 40분의 10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시면은 얘는 얼마 나옵니까? 일단 2 더하기 40분의 21인데 40분의 21 하시면은 0.52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계산하시면. 그러면 자, 로그 n의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n의 근사치를 알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상응록을 표를 보니까는 봐봐. 3.35에 대한 로그 값이 0.525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더하기 로그 얼마? 3.35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더하기 0.525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곧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로그 100이니까 로그 100 더하기 로그 3.35 하면 로그 335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n은 뭐가 된다? 335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에 대해서 근사치를 구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이게 n이 정확하게 사실 335는 아닙니다. 근사치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근사치가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 어디 부분일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서 몇 번째가 지금 근사치일까? 실제로. 네 번째가 근사치입니다, 이거. 로그 3.35에 대한 근사값이 0.525예요. 실제로. 근사값을 구하는 겁니다, 저거.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n은 335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근사치인데 여기서 그냥 등호로 보고 푸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번 봅시다. 3번. 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얘의 서로 다른 양의 약수의 곱을 A라고 하자. 양의 약수의 곱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 내 맘인데 어떻게 다 풀어 이거 27문제인데 나머지는 니들이 풀 거야.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죠? 5 곱하기 4 해서 2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했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까지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까지 곱해서 구하죠. 그럼 약수의 곱은 어떻게 구하죠? 약수의 곱은. 자, 간단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약수들을 나열을 해보시면 뭐냐면 1, 2, 3, 4, 6, 10입니다. 약수를 다 써보면은. 그러면 이걸 다 곱할 건데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얘네 둘이 먼저 곱하고 얘네 둘이 먼저 곱하고 얘네 둘이 먼저 곱한 다음에 다시 곱할 거예요. 그럼 둘 곱하시면 12, 얘네 둘 곱해도 12, 얘네 둘 곱해도 12가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다 곱하면 12가 몇 번 곱해지는 거야? 12가 3번 곱해지는 거지? 그치?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뭐랑 관계가 있어요? 약수를 내가 2개씩 짰으니까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약수의 곱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원래의 수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다가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10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의문점이 좀 안 생기냐? 이렇게 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치, 약수가 홀수개일 때는 이런 논리를 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약수가 홀수개인 거의 특징이 뭐예요? 제곱수입니다.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를 생각해 볼 거냐면 16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16은 2의 4제곱이죠. 그죠? 약수를 써보면 1, 2, 4, 8, 16입니다. 약수가 5개, 홀수개인데. 그러면 얘네 곱하시면 16 얘는 짝이 없거든. 오케이? 근데 얘를 다시 쓰면은 1 곱하기 16을 그냥 4 곱하기 4로 바꿔보자고. 2 곱하기 8도 그냥 4 곱하기 4로 바꿔보자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4의 몇 제곱이야? 4의 5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4가 5번 곱했다고 보도 무방하잖아. 근데 4의 5제곱은 다시 쓰면은 16의 2분의 5제곱하고 똑같아요. 그죠? 약수가 홀수개여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원래의 숫자 16에 2분의 약수의 개수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약수의 곱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원래의 수에다가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눈 11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거는 2의 4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에 대해서 이거의 자릿수를 첫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약수의 곱을 A라고 했을 때 A는 N자리 정수다. 이거의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의 자릿수를 알고 싶은 거야. 이거의 자릿수. 지금 A라는 놈이 2의 40제곱 곱하기 3의 30제곱이야. A라는 놈이. 이거의 자릿수를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 자릿수를 물어보니까 로그를 취해보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로그 2의 40제곱은 앞으로 올 거고 더하기 30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로그 2가 얼마로 줘졌니? 0.3010이라고 줘졌죠? 거기다가 40을 곱해봅시다. 40을 곱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2.04 이렇게 나오나? 40 곱하시면? 그죠? 저기다 30 곱해봐. 0.4771 로그 3 0.477에다가 30을 곱해봐. 얼마 나옵니까? 14. 3, 1, 3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계산하시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26.35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A에 대한 상용로그 값에 정수 부분이 26이라는 걸 알았고 이걸 가지고 자릿수를 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N은 얼마예요? N은 2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쟤는 27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것은 이걸 물어봐요. A를 10의 n-1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 씌운 겁니다. A를 10의 n-1제곱으로 나눈 몫을 물어봅니다.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죠. 자, 314 같은 경우는 314는 자, 지금 세 자리 자연수거든? 얘를 100으로 나눠. 얘를 100으로 나눈다고. 그럼 뭐예요? 3.14죠? 거기다가 가우스 씌우는 거야. 이거의 정수분을 찾는 거지.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얘가? 그만 졸고 임마. 최고 자릿수 물어보는 거지, 지금 얘가? 아니야? 맞지? A를 얘가 지금 27자리 A가 지금 27자리 정수잖아. A가 27자리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A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어떠한 양의 실수 A에다가 10에 26을 곱해서 만든 거거든, 지금 상황이.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지금 10에 26으로 나눠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가우스 씌운 거라고. 그럼 A의 최고 자리 숫자만 A의 그죠?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A의 정수 부분이 뭐예요? A의 최고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의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럼 최고 자리 숫자는 뭘 봐야 돼? 이거의 소수 부분을 봐야지. 소수 부분. 로그 0.353은 로그 2보다는 크죠? 그리고 로그 3보다는 작단 말이야. 그럼 얘는 대략 어떤 놈이야? 로그 2. 얼마 이렇게 생긴 놈 아니야. 그치? 그럼 따라서 A는 최고 자릿수가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게 물어보는 게 최고 자릿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집합 AK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자, 로그 L의 정수 부분과 로그 K의 정수 부분이 같대요. 그럼 L과 K는 어떤 관계겠어? 자연수 K에 대해서 로그 K와 로그 L의 정수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정수 부분은 뭐랑 관계가 있어? 이거 로그 K의 정수 부분은 K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랑 관계가 있잖아. 그치? 얘는 L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두 놈의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L은 자연수라고 했고 K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L과 K는 자릿수가 같은 자연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릿수가 같은 자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AK입니다. 자, 그러면 A10 같은 경우는 기억, A10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겠어? 로그 10과 정수분이 똑같은 그러한 자연수 L들을 모아놓은 거야. 즉 10과 자릿수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오케이? 그럼 원소 나열법을 나타내면 뭐예요? 10부터 99까지겠죠. 10하고 자릿수가 같은 애들의 모임이니까. 그럼 A99는?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니은은? 자, A100의 원소의 개수야. A100은 뭔데? 100이랑 자릿수가 똑같은 애들의 모임이니까 100부터 999까지겠지? 몇 개냐? 100부터 999까지는 900개죠. 900개. 그 다음에 N, A, 10은 뭐예요? 10부터 99까지니까 90개지. 그지? 따라서 얘는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랑 똑같다. 니은도 참이네. 그럼 디귿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디귿. AP와 A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 공통원소를 하나라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두 집합은 서로 같다. 맞죠? 참이죠? 공통원소를 갖고 있다.
그죠? 자릿수가 같은 애들의 모임인데 두 개가 공통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다. 참이죠, 이거.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 로그 250의 소수 부분은 로그 2.5, 로그 145의 소수 부분은 로그 1.45. 그런 관점이 필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로그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하세요. 집합 a를 1 이상 150 이하의 어떠한 n에 대해서 fn들의 모임입니다. 로그 n의 소수 부분의 모임. 즉 로그 1의 소수 부분, 로그 2의 소수 부분, 로그 3의 소수 부분, 로그 150의 소수 부분 다 구한 거지. 걔네들 모아놓은 집합이야. 근데 같은 원소들은 하나로 카운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소수 부분의 개수가 몇 개냐 생각을 해보자고. 즉 로그 1부터 이렇게 써봐. 로그 150까지 써보는 거야. 오케이? 이 중에서 각각에 대한 소수 부분을 생각해봐.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 로그 1. 얘는 소수 부분이 로그 2, 로그 3, 로그 4 다 다르지? 그지?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얼마? 그럼 얘는 로그 1 여기 있으니까 얘는 카운팅을 하지 않아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로그 11은 소수 부분이 얼마야? 로그 1.1. 로그 12는 로그 1.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로그 19까지 있으면 로그 19는 로그 1.9. 그지? 로그 20의 소수 부분은 얼마? 로그 20의 소수 부분은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복되는 게 여기서 빼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겠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빼야 되겠어. 맨 마지막 자리에 0으로 끝나는 그런 놈들은 앞에서 다 카운팅이 돼 있다고. 그지? 로그 30 같은 경우는 로그 3과 같을 거고, 로그 150 같은 경우는 뭐랑 소수분이 똑같아. 로그 15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0으로 끝나는 애들은 어차피 다 앞에서 카운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운팅을 안 하면 되겠지. 이게 0으로 끝나는 게 지금 몇 개야, 총? 15개고. 그죠? 15개를 제외한 얘네들은 중복이 없으니까. 그죠? 전체 150개 중에서 15개 빼시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나 11번은 미치 10인 상응로그는 아닙니다. 미치 2인 어떠한 로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디어가 비슷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분이 같다. 그럼 어떻게 풀려겠냐? 로그 x와 로그 y의 소수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이렇게 하기로 하기로 했죠. 얘네들의 소수부분이 같으면 빼면 정수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을 하기로 했잖아. 그죠? 미치 2인 어떤 로그에 대해서 로그 2a의 소수부분과 로그 2의 b의 소수부분과 똑같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로 접근할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요거에서 우리는 로그 2의 b에서 로그 2의 a를 뺄게요. 왜냐면 지금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b가 더 큰 수니까. 그지?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얘를 k라고 둡시다. 정수를. 그럼 정리하시면은 로그 2의 a분의 b가 k가 돼야 되고, 따라서 a분의 b는 어떤 놈이어야 돼? 2의 k제곱 꼴이 해야 되구나.
a분의 b가 2의 k제곱 꼴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자, b는 50보다 작은 수고 a는 10보다 큰 수거든. 근데 나눈 값이 2의 거듭적으로 나와야 돼. 2, 4, 8 막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어차피 b가 a보다 크니까 얘는 2의 거듭제곱군 중에서 어차피 얘는 2, 4, 1보다 큰 놈들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8일 수 있어? 8일 수 있어? 없지. a가 10보다 커야 돼. 11만 가정해도 8배 하면 88이 되는 거니까 안 되잖아. 5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후부터는 불가능하겠지. 그지? 불가능하겠죠. 여기서부터는. 그럼 가능한 A 생각해보자. 만약에 2일 때는 자, A가 만약에 11일 때 B 존재해요? 하겠지. B는 뭐면 되니까. 22. 그러면 11,20이라는 순서상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12일 때도 나오겠죠. B는 24면 되니까. 11,24, 12,24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얼마까지 가능해, 그러면? 24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제 B는 48. 끝이잖아. 그지? 여기서 몇 개가 나오냐? 여기서 순서상이 몇 개 나오니? 14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4가 된다고 한다면, 4라고 한다면은, A는 11 가능하냐? 44, B가 43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이 가능하냐? B가 48이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13은 가능하냐? 얘는 안 되겠지. 여기 4배 해주면 50이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몇 개?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총 16쌍이 나오겠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소수분 또는 정수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고 진수값을 이제 구하는 어떤 뭔가를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봐봐.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고 이거의 소수분과 이거의 소수분의 합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뭔가 소수분에 대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또는 정수분의 조건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주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는 기본적인 접근은 로그 x를 뭐 n 플러스 알파 소수분과 정수분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n과 알파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 이 조건에서 정수분이 3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로그 x를 뭐라고 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그 x를 3 더하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알파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겠죠. 소수부분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럼 로그 x의 소수부분은 지금 내가 알파라고 세팅을 한 거죠. 그럼 로그 루트 x는 뭐예요? 로그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x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로그 x는 3 플러스 알파니까 대입하시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쓰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1보다 작고 알파가 1보다 작고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놈이야?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보다는 크거 같고 1보다 작은 어떠한 실수겠지. 그지? 그럼 이놈의 소수 부분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2분의 1 더하기 알파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조건에 대입하시면 되잖아. 지금 두 소수분의 합이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시면 4분의 3이다. 이거 풀면 알파가 나오겠죠. 양변에 4 곱해볼까? 그럼 4 곱하면 얼마 되냐? 6알파 되냐? 6알파 플러스 2 나오냐? 얘는 3 나오나? 그치? 그래서 알파가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 나온다. 됐어? 그러면은 이거의 소수분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시면 되죠. 이거 로그 루트 x의 소수분은 요거잖아요. 근데 알파가 6분의 1 나왔잖아. 그럼 대입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고요. 계산하시면 12분의 7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 부분 또는 소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 막 조건이 주어지고서 무언가를 물어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두 로그 값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냐? 소수 부분이 같다? 빼면 정수다. 이렇게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고 접근이. 그러면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 어떤 두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로그 A와 로그 B의 뭐 얘도 n 플러스 알파로 놓고 시작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더하면 정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로그 A와 로그 B가 정수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약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정수가 나오면 되겠어? 로그 A가 정수가 되면 되겠어? 로그 A가 정수라는 얘기는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될 수 없지. 얘가 정수가 나온다는 건 얘도 정수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둘 다 소수 부분이 0 나오는 거야. 그럼 합이 1이라는 조건은 못 만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로그 A는 정수가 아니다. 이런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이걸로 가지고 푸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럼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로그 A는 뭐보다 작아요? 2보다 작겠죠. 100보다 작으니까. 자연수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1 이상이 될 거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로그 B도 0 이상 2 미만입니다. 그러면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건식을 달기를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한 것, 즉 로그 AB가 정수다 이걸 가지고 풀 거야. 근데 이제 A보다 B가 크다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됐어? 그럼 얘가 정수가 나오려면 AB는 어떤 놈이어야 되겠어? 따라서 AB는 어떤 놈이겠어? AB는 10의 거듭제곱이 되겠지? 근데 A 곱하기 B는 범위가 어떻게 돼? A 곱하기 B는 로그 AB는 로그 A하고 로그 B를 곱해봐. 아니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면은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고 3 미만이란 말이야. 그러면 AB는 범위가 어떻게 돼? 1 이상? 만 미만이죠? 그죠? 맞아? 여기서 1 이상 만 미만인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뭐가 있어요? 1이거나 10의 거듭제곱꼴이니까 10의 정수제곱꼴 10이거나 또는 100이거나 1000이 가능하겠죠. 0 이상 만 미만이어야 되니까. 자, 1이려면은 AB가 1이려면 AB가 모두 뭐여야 돼? 1이어야 되는데 안 되지.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둘 다 로그 A가 정수가 안 나와야 돼. 로그 A가 정수한 얘기는 뭐야? A가 10의 거듭제곱꼴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1, 10, 100, 1000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는 없습니다. 이때는 없어요. 10일 때는 뭐가 있어? 10일 때는 2, 5 또 있나? 없죠. 그 다음에 100일 때는 100의 약수를 잘 생각하면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니까 100의 약수 중에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곱이 100 되는 거. 얘가 소인수분해 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다. 두 개의 수학상으로 나타내면 돼. 뭐 있어요? 2 곱하기 50 가능하잖아 또. 그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25도 가능하고 또
5 곱하기 20도 가능하지. 근데 뭐 10 곱하기 10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지. 10 곱하기 10. 10의 거듭적으로 안 돼야 되고 또 A보다 B가 커야 되는 거니까. 그지? 1000일 때는 또 가능한 게 뭐 있을까? 1000은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거든? 어?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야 돼. 뭐가 있어? 호설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겁내 어려운 거 물어본 거지? 아니 얘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보라고 1000을 20 곱하기 50 또 어? 40 곱하기 25 또 더 찾아봐 그러면 더 뭐가 있는데 왜 안 되는데? 아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아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아니라 둘 다 100보다 작다고 했거든. 둘 다 100보다 작다고 했거든. 그래서 2 곱하기 500도 약수를 써보면 다 이런 거 있거든. 4 곱하기 이거의 작은 약수부터 차례로 써면 돼. 오케이? 지금 근데 어디까지만 찾으면 되냐면 자 이게 1000이잖아. 1000을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1000이 대략 얼마 정도 되냐? 루트 10이 한 331의 제곱이 얼마야? 31의 제곱이 961이거든? 31점 얼마야 얘가? 31점 얼마 정도 되거든? 그러면 걔보다 작은 놈들의 약수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뭐 어차피 어떤 두 약수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하나는 A는 작은 거니까 A는 작은 이 루트 1000보다 작은 약수만 찾으면 돼. 그럼 루트 1000보다 작은 약수를 써보면 4 곱하기 250 그 다음에 또 5가 있죠? 5 곱하기 200도 있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125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키워버리면 또 뭐가 있어? 10 곱하기 100도 있고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수만 로그 A가 정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20 곱하기 50 있고 그 다음에 25 곱하기 뭐가 있냐? 25 곱하기 40 있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31보다 큰 상황이 나올 거라고. 그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시키면 되겠지. 이런 것들 안 되는 거야. 100보다 작은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수능성이 두 개가 더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한 방법대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A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 이상 100 2 미만이거든? 그럼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뭐겠어요?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0이거나 1이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로그 B의 정수 부분도 0이거나 1이어야 되겠지. 그럼 아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거면 첫 번째 로그 A의 정수 부분은 0이고 즉 알파 로그 B의 정수 부분도 0이고 즉 베타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죠. 알파는 뭐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0이면 안 돼요. 그럼 두 정수 부분의 합이 1이 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지. 알겠어? 그럼 더해보시면 로그 AB는 얘가 소수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더해보시면 얘가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AB는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로그 A의 정수분은 0이고 로그 B의 정수분은 1일 때 그럼 1 플러스 베타 놓고 풀어야 되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네 가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소수 부분이 같다 또는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다 라고 할 때는 더해서 정수 또는 빼서 정수를 가지고 생각할 거라고. 그게 좀 더 편하니까 계산이. 알겠죠? 18번 봅시다. 자, A가 1과 2 사이래요. 자, 그러면은 요놈의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10의 a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a가 1과 2 사이면은 얘는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을 거고, 따라서 루트의 10의 a제곱은 루트 10보다는 클 거고 10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지? 근데 루트 10이 대충 얼마 정도 돼? 얘가 3.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범위가 3. 얼마부터 10보다 작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놈이냐면 4로 나눴을 때 몫이 정수고 4 곱하기 정수의 나머지 1, 4 곱하기 정수 더하기 1꼴이라는 거 아니야. 4k 플러스 1꼴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범위가 3. 얼마부터 1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은 어떤 놈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10의 a제곱은 5가 되거나 또는 9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한다는 거야. 10의 a제곱은 얼마? 25 또는 81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따라서 a는 얼마예요? a는 로그 25거나 또는 로그 81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로그 25하고 로그 81은 이걸 보고 찾는 거죠. 로그 2가 0.3이야. 그럼 로그 5는 얼마야? 여기 다시. 얘는 2로그 5인데 로그가 0.7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4 곱하기 로그 3이니까 4 곱하기 0. 얼마? 48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수 부분이 네 자리인 양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fx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준 거예요. 뭔가 로그 x의 정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주어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로그 x를 지금 로그 t를 내가 뭐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 형태로 나타낼 거라는 거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수 부분이 네 자리 양수라고 했거든, t가? 그러면 로그 t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 되겠어? 로그 t의 정수 부분은 얘가 정수 부분이 네 자리인 놈이니까, 그죠? 얘는 정수 부분이 3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정수 부분이 네 자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3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3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이겠죠.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ft제곱이니까 로그 t제곱의 정수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야. 로그 t제곱의 정수 부분이니까 로그 t제곱을 먼저 생각을 할 거고, 로그 t제곱은 2 로그 t니까 얘는 6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마찬가지로 ft분의 1 생각할 거니까 ft분의 1은 로그 t분의 1의 정수 부분이니까 로그 t분의 1을 먼저 생각할 거고, 로그 t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t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소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소수 부분을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 아니, 이거의 정수 부분을 단정 지을 수 없지. 그치? 지금 이거의 정수 부분과 이거의 정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단정 지을 수 없지. 6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왜냐면은 알파의 범위가 이거기 때문에 2알파는 1보다 큰 수일 수 있잖아.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수 부분이 하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정수 부분이 하나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6이거나 7이 가능한 거죠. 그지? 그다음 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4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왜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의 소수 부분 또는 정수 부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알파가 0일 때 하고 0이 아닐 때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는 알파를 어떤 범위로 나누겠어? 알파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의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알파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파에다 그냥 0 대입하시면 얘는 정수 부분이 6이고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시면 로그 t는 지금 3 플러스 알파거든요. 좌변은. 근데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좌변은 3이 될 거고, 그죠? 알파가 0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ft제곱은 얼마야? ft제곱은 6이죠. 이거의 정수부분, 알파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ft분의 1은 뭐예요? 마이너스 3. 그럼 계산하시면은 2분의 3, 얘는 플러스 2분의 3. 똑같이 나오네? 무슨 얘기야? 성립한다는 거야. 알파가 0이면 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 조건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알파가 0이면 오케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알파가 이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좌변은 3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로그 t는. 맞아요?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ft제곱인데 ft제곱은 얼마야 이때? ft제곱은 알파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얘 정수 부분은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가 0과 2분의 1 사이면은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야 되죠. 소수 부분은 0 이상이 되도록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정리하시면은 얘는 2분의 3 플러스 2가 되고요. 따라서 알파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그죠?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했더니 알파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가 2분의 1 이상 1 미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좌변은 뭐예요? 좌변 이때. 좌변은 로그 t 3 더하기 알파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분의 1 곱하기 ft제곱은 뭐 나와 이때는? 7 나오지. 얘가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될 거고, 그지? 그래서 얘는 7이 될 거고,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여전히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그지? 그래서 얘는 4분의 7 더하기 2 나올 거고, 따라서 알파 구하시면 알파가 얼마 나와? 4분의 3 나오겠죠. 이 조건 만족하죠. 그지? 따라서 로그 t는 어떤 놈이 가능하냐면 로그 t를 3 플러스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값이 0이거나 또는 4분의 3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로그 t는 3이거나 또는 3 더하기 4분의 3 이게 두 개 나온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t는 10의 세제곱이거나 또는 10의 3 더하기 4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 둘을 곱한 것이 a니까 a는 뭐예요? 10의 3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을 곱하시면은. 됐습니까? 따라서 4 곱하기 로그 a는 4 곱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3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어떤 정수 부분이나 소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 형태로 나타낸 다음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도 한번 봅시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nx를 상응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한대요. 그때 정수 부분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전에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10x의 정수 부분은 무슨 관계였어? 더하기를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n 10x는 nx랑 무슨 관계야? nx에다가 1 더한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f 10분의 y, n 10분의 y는 10분의 y의 정수 부분은 ny에다가 빼기 1 한 거야. 그게 지금 0이야. 그치? 그럼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nx가 마이너스 1이든지 또는 ny가 1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nx의 절대값과 ny의 절대값의 합이 2라고 했거든? 그럼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가 1 또는
얘가 1 또는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왔다고 쳐봐. 그럼 ny는 얼마가 돼야 돼? ny는 nx가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러면 이걸 왼쪽 있는 이 조건식을 만족하려면은 ny는 1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잖아. 그지? 얘가 1일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고. 아, 맞아요? 아니구나. 1일 때는 마이너스, 아니, 1일 때는 1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가 뭐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잖아. 이 조건을 일단 만족하니까. 근데 얘가 1이면 얘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ny는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케이스가 세 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자, nx가 마이너스 1이고 ny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얘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것은 로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0 미만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로그 y도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범위가 어떻게 되냐? x는 뭐 이상? 10분의 1,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상, 그 다음에 0일 때는 1이 나올 거니까 1 미만. 마찬가지로 y도 10분의 1 이상 1 미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자, n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ny가 1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x의 범위는 마찬가지로 10분의 1 이상 1 미만일 거고, 이때는 얘가 정수 부분이 1이 나오려면 얘가 1 이상 2 미만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y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 이상 2 미만이려면 얘는 1 이상 2 미만, 1 이상 2 미만, 1일 때가 언제야? 10일 때고 2일 때가 10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x가 1이면은 ny도 1이 되는 거고, 이때 x의 범위는 10 이상 100 미만이고 y도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x, y들의 모임을 생각했을 때 그 모임의 영역의 넓이래요. 좌표 평면을 나타내면 이런 상황이겠죠. 자, 이 케이스는 x가 10분의 1, 10분의 1, 뭐 대충 여기까지 할게요. 10분의 1, 그 다음에 1, 이렇게. 그리고 y도 10분의 1, 1.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x는 10분의 1, 그리고 10분의 1부터 1까지, y는 10부터 100까지. 그지? 여기 어딘가에 10이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에 100이 이렇게 있겠죠. 쭉. 그러면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생각하시면은, 어쨌든 요쪽 영역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 이때는 둘 다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x가 10 이상 100 미만, y도 10 이상 100 미만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겠죠. 이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9 얼마? 넓이가 81일 거고, 얘는 9고 얘는 얼마야? 이 길이가 10분의 9가 나오겠죠? 아, 미안해. 90이죠? 90, 8100이고, 얘는 10분의 9고 얘가 90이니까 얼마 나와요? 90 곱하기 하면 되잖아. 81 나오고, 이때는 10분의 곱하기 10분의 하면 100분의 81 나오겠네. 그치?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와? 81.81 이렇게 나오겠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자, K가 자연수일 때 로그 K의 정수 부분 N과 소수 부분 알파에 대해서 좌표 편면 위의 점 PK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pk가 요거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k 값의 합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 로그 k를 n 플러스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때 알파, n이 이 곡선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n과 알파는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됐습니까? 10의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놓을 때 n은 정수고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일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k는 어차피 1 이상일 거고, 그러면 k가 1 이상이니까 로그 k의 정수분 n은 일단 어떤 놈이어야 돼? 얘는 의미하는 정수가 돼야 돼요. 그죠? 얘가 k가 1 이상이니까 로그 k는 0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수 부분은 일단 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아래에 검색 팁을 택하세요.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자, 니네가 이제 부정방정식 푸는 거야. n하고 얘랑 똑같거든요. 문자는 이제 n하고 알파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알파의 조건과 n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 그 조건을 이용해서 n하고 알파의 어떤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알파의 범위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10의 0제곱 1 이상 10의 2분의 1제곱 루트 10 미만이라 된단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근데 루트 10이 얼마? 3.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n은 정수잖아. 그럼 n이 결정되는 거지. 맞아요? 따라서 n은 가능한 값이 얼마 나와요? n은 1이거나 2거나 3이 되겠죠. n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얘의 범위가 1 이상 10 미만, 루트 10 미만.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야. 그지? 그래서 n 값이 정해지는 거죠. n이 1일 때는 알파가 얼마 나와야 돼? 이때는? 0이 나와야겠죠. 얘가 1 나오려면. 얘가 2 나오려면 2분의 알파가 뭐여야 돼? 2분의 알파가 로그 10의 2분의 알파가 2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는 2 로그 2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3 대입하시면 2분의 알파는 로그 3이 나올 거고, 그때는 알파가 2 로그 3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k 값이 나오는 거야. 로그 k 값은 n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n 플러스 알파가 이때는 1 나올 거고, 이때는 2 더하기 2 로그 2 또는 이때는 3 플러스 2 로그 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k 값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얼마야? 이거 로그 4 얼마야 이게? 얼마야? 2 더하기 2 로그 2는 정리하시면 로그 얼마? 4? 100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 9잖아. 로그 9 더하기 3 하면 로그 9000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뭐뭐뭐 있는 거야. k는 이때는 얘가 1이 나오려면 얘가 로그 10이니까 k가 10이거나 400이거나 또는 9000이거나 세 쌍이 나오겠지. 9410인가요? 자, 24번 봅시다.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각각 fx, gx라고 한대요. fx는 정수부분, gx는 소수부분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연수 n의 개수를. 그러면 fn은 f5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f54가 얼마입니까? 로그 54의 정수 부분이니까. 로그 54의 정수 부분이니까 1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fn은 1 이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fn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fn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 얘가 1이니까. 그지? 근데 f는 어차피 정수니까 fn은 0이거나 1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 자, G54는 얼마예요? G54. 로그 54의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로그 5.4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G에는 어떤 놈이어야 되냐면 G에는 어차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뭐보다 또 작거나 같아야 돼? 로그 5.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를 알고 싶은 거야? n의 범위, n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지. 근데 n은 fn과 gn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로그 n이 fn 더하기 gn이라는 걸 쓰시면 되지. 로그 n이 뭐예요? 로그 n이 fn 더하기 gn인데 만약에 fn이 0이라고 한다면 로그 n은 gn하고 똑같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fn이 0이라고 하자. fn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로그 n은 어떻게 나와? 부등식이. 얘가 0이야. 근데 gn의 범위는 이거야. 그럼 로그 n은 뭐예요? 0 이상 로그 5.4 이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로그 1, 얘는 로그 5.4. 그럼 얘는 뭐뭐뭐 가능하겠어? 1, 2, 3, 4, 5 가능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n이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하다가 fn이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gn의 범위가 이거면은 로그 n은 여기다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n은 로그 n은 범위가 어떻게 돼? 1 이상 1 더하기 로그 5.4 즉 로그 54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로그 10이니까 n의 범위는 뭐 나와? n은 10부터 54까지가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수 n은 몇 가지? 5가지. 여기서 몇 가지? 45까지 나오겠지. 그래서 총 50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 오타 있는데,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n입니다.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에요. 소수 부분이 2분의 1입니다.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합시다. 자, 이 조건을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2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떠한 자연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x에 대해서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까? 얘에다가 상록을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n이어야 된다고. 그리고 소수 부분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에 대해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 어떻게 나와?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소수 부분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같은 방법으로 자, 정수 부분이 n이고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bn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자연수를 내가 y라고 한다면 로그 y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소수 부분이 2분의 1보다 크고 정수 부분이 n 나와야 되는 거면은 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될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an이라고 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x, y의 개수를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n, b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서는 a1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a1. a1을 알고 싶으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로그 x는 1 이상 2분의
3 미만이잖아. 그지? 근데 1은 로그 10이고 얘는 로그 10의 2분의 3제곱 10의 2분의 3제곱은 뭐랑 똑같아? 10 루트 10입니다. 그지? 근데 루트 10이 대략 얼마라고 줬어? 얘가 3.1623이라고 주었단 말이야 지금. 그럼 얘는 로그 31.62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만족한 자연수를 생각하면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요? x는 10부터 31까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몇 개? 22개 나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3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은 AN과 BN의 합은 얘래요. AN과 BN의 합은. 여기서 자 AN을 구하기 위해서 얘 X에 대해 정리할게요. X에 대해 정리하시면 X는 어떤 놈이냐면 10의 n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10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보다는 작은 애들의 그러한 자연수들의 모임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Bn은 뭐냐면 Bn은 10의 n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10의 n 플러스 1보다는 작은 그러한 자연수의 y들의 모임입니다. 아이 등호 빠졌죠. 이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x들의 개수와 이러한 y들의 개수를 더하시면 몇 개냐는 것이. 어차피 얘는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얘는 10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 10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10이니까 얘는 루트 10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 얘는 무리수잖아. 얘는 무리수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자연수가 아니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결과적으로 x는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x하고 y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10의 n제곱이 있고 여기 10의 n 플러스 2분의 1제곱 있고 여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있는데 x는 결과적으로 이거 이상 이거 미만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고 y는 이거보다는 크고 이거보다는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지? 그럼 얘 10의 n제곱 자연수지. 10의 n 플러스 1제곱 자연수잖아. 그럼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거기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총 구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 10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10의 n제곱을 빼시면 되겠지. 여기 사이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럼 얘는 10 곱하기 10의 n제곱이니까 10 곱하기 10의 n제곱에서 10의 n제곱을 빼시면 9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아니야. 다구나. 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응? 왜 갑자기 가나다로 줘가지고 기니디라고 할게. 기니디. 자, 디귿은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 AN은 여기에 속해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AN이잖아. 그지? 그리고 BN은 여기에 속해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BN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AN에다가 3배 한 다음에 플러스 100이야. 플러스 100이 힌트야. 플러스 100이 힌트야. 그 다음에 여긴 BN이야. 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사이에 있는 개수는 굉장히 많아지겠지. 그지? N이 1일 때는 몇 개? 90개. N이 2일 때는 900개. N이 3일 때는 9,000개 많아지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AN에다가 3배 한 거에다가 100을 더한 것은 얘보다 많다 그래요. 참일까 거짓일까? 왜 참일 것 같아요? 100이 힌트야. 100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많아진다니까? 900, 9,000, 9만, 90만, 900만, 9천만, 9억.
어? 왜 안 될 것 같은데? BN이 늘어나는 게 훨씬 많지. 근데 AN도 같이 늘어날 거고 3배가 돼 있잖아. 나는 100이 힌트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여기 개수는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10배씩 많아지잖아. n이 커짐에 따라서. 근데 100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00이 나중에는 n이 굉장히 커지면은 얘가 막 9천만 개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100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 의미 없는 숫자잖아. 만약에 저기가 100이 아니라 뭐 100n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n과 관련된 어떤 식이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상수 100으로 나왔다는 상수 100이기 때문에 n이 커지면서 저 100에 의미하는 바가 별로 없을 거라고. 거짓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거고, 그럼 이제 거짓이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발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잖아. 발례 정도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n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 n에다 3을 대입해 보시면 x는 어떤 그 an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 3을 집어넣을게. n에 3을 집어넣으면 1000보다는 크고 1000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 10의 3제곱 곱하기 10의 2분의 1제곱, 루트 10을 곱한 것보다 작은 어떤 자연수의 개수를 세야 된다고. 근데 루트 10이 대략 얼마나 줬냐면 3.1623이라고 줬다고. 그지? 그러면 거기다 1000을 곱하시면 얘는 뭐 나오냐? 3162.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여기 사이에 몇 개 나와? AN은 얼마야? 2163개 나오지. 그지? 그러면 거기다 3을 곱해요. 3 곱하기 AN 하시면은 얼마 나와요? 6489 이렇게 나오겠네. 6489개. 오케이? 그럼 거기다 100을 곱하면 3AN 더하기 100 하시면은 얘는 6589개 나오지. 좌변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우변은 B에는 뭐예요? B에는 니은이 힌트잖아. 니은에서 2개 더하시면 뭐였어요?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럼 n이 3일 때니까 9000개가 나와야 되거든? 9000개에서 2163개를 빼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9000개에서 이걸 빼시면 6837개 나오는데 얘가 더 크게 나오죠. Bn이 더 크잖아. 그래서 발례가 되는 거지. 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100의 비중이 작아지게, 100이 의미하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나중엔 AN이나 BN이 굉장히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례를 혹시 틀렸겠구나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럼 틀린 것에 대한 어떤 발례를 잡을 때 100이 의미하는 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n이 큰 것 중에서 찾는 거지, 발례를. n에다 1 집어넣으면 저거 성립할걸? n에다 2 집어넣어 성립할걸? 초반에는 이제 100이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니까. n이 커지면서 이제 그 100이 의미하는 바가 없어지면서 뭔가 발례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자, 두수 2의 n제곱과 5의 n제곱의 최고자리 숫자가 a로 같아진대요. 자연수 n과 a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2의 n제곱과 5의 n제곱의 최고자리 숫자가 같아져야 된대. 한번 감을 찾기 위해서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2의 n제곱을 먼저 나열을 해보시면 2의 n제곱은 2, 4, 8, 16, 32, 64 뭐 이렇게 나가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5의 n제곱은 5, 25, 125,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3125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의 최고 자리 숫자가 이거의 최고 자리 숫자와 이거의 최고 자리 숫자가 같아지도록 한대요. 그럼 어떤 상황이야 지금? n이 얼마일 때 같냐 지금 현재? 5일 때 지금 최고 자리 숫자가 같은 거죠? 얘랑 같잖아 지금 최고 자리 숫자가. 오케이? 그러한 자연수 n과 a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억 3일까요? 거짓일까요? 2의 n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가 a잖아. 2의 n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가 a잖아. 그지? 오케이? 2의 n제곱의 최고 자리 숫자가 지금 a잖아. 어? 그러면 기억 참여 거짓이야. 3이잖아. 그지? 최고자, 얘가 만약에 2의 n제곱이 지금 32야. 그러면 32는, 2의 n제곱 32는 어떻게 할 수 있어? 3 곱하기 10하고 3 플러스 1 곱하기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참인 거죠. 자, 니은. 자, 같은 방법으로 자, 2의 만약에 r제곱을 생각하시면 2의 r제곱은 a 곱하기 10의 p제곱과 a 플러스 1 곱하기 10의 p제곱 사이에 오도록 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5의 r제곱도 역시 최고자리 숫자가 a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0의 뭐 q제곱과 a 플러스 1 곱하기 10의 q제곱 사이에 오도록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 변변이 곱한다고. 그럼 이제 10의 r제곱을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10의 r제곱 하시면은 양변에 변변이 곱해버리시면 좌변은 a제곱 곱하기 뭐예요? 10의 p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나오고 우변은 얘는 가운데는 10의 r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에 10의 p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됐습니까? 그럼 양변에 10의 p 더하기 q제곱 나누면은 이렇게 a 제곱과 a 플러스 1 제곱에 10의 거듭제곱에 오도록 하는 어떠한 지수꼴이 이제 여기를 r로 잡지 말고 이렇게 잡자. 이렇게 잡아야 좀 설명이 정확할 것 같아. 2의 n제곱이 얘하고 얘 오도록 하도록 하는 어떠한 n이 존재할 거고 5의 n제곱이 얘하고 얘 사이에 오도록 하는 어떠한 n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이제 변변이 곱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얘를 r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얘를 r로 잡으면 되지. 오케이? 이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왜 거짓이죠? 지금 니은이 힌트야. 우리가 기니디 문제 풀 때 디귿 보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디귿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기억 니은에서 힌트를 주거든요. 앞에서. 그럼 지금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A가 존재한다면 A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R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A가 7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49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84가 되거든. 84가 되거든. 아니 64가 되거든. 84랬네. 64가 되거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R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A는 얼마까지만 가능하겠어? 결과적으로. 저 조건을 만족하는 A는 뭐밖에 없어. 10의 거듭제곱이 A제곱과 A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오도록 하려면 A는 뭐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3밖에 없어요. 3. 그죠? 두 제곱수 사이에 10의 거듭제곱 오도록 하는 게 3밖에 없죠. 자, 여기서 얘기했던 최고 자리 숫자는 3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